네, 안녕하세요. 오늘 얘기할 대학은 성신여대입니다. 네, 이명주 주임 선생님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신여대 또 여대들이 되게 미대 정원이 많고 미대가 거의 대부분 있는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전통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유명하죠. 성신여대 미대가. 성신여대에 대해서 약간 좀 소개 좀 먼저 해주세요. 성신여대는 서울시 성북구 동선동 3가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1936년 그 리숙종 박사님이 성신여학교를 처음에 설립했고 지금의 성신여대로 이제 이어지게 되었고요. 미술대학에는 순수 계열인 동양학과 그리고 서양학과, 조속과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 학생들이 지원하는 산업디자인과 그리고 공예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뷰티생활산업국제대학의 뷰티산업학과 역시 이대 입시를 통해서 진학할 수 있는 학과입니다. 먼저 산업디자인과부터 세부적으로 전공을 살펴보면요. 명칭은 산업디자인이지만 리빙 스페이스 디자인 전공, 시각 미디어 디자인 전공, 그리고 시각 정보 디자인 전공, 그다음 인터랙션 프로덕트 디자인 전공으로 나뉘어서요. 좀 폭넓은 디자인 전공을 배우는 학과라고 볼 수 있고요. 공예학과는 공속공예, 도자공예, 섬유공예 이렇게 세분화된 전공 학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뷰티산업학과는 기본적인 소양과 디자인 그리고 마케팅 트렌드 분석뿐만 아니고 실제로 필드에서 활약하시는 교수님들이 상당히 많으시기 때문에요. 다양한 실무 테크닉을 배운다고 합니다. 그러면 취업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그럼 이제 수시 전형부터 좀 알아볼까요? 어떤 전형이 되겠죠? 산업디자인과랑 공예과는 수시에서 실기 전형으로만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뷰티산업학과만 실기 전형,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나뉘어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에는 세부적으로 학교 생활 우수자 전형, 그리고 자기주도 인재 전형, 고른기의 전형이 있고 그 밖에 이제 어학 우수자, 그리고 실기 등으로 이렇게 다양한 전형들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산업디자인과랑 공예과를 좀 세부적으로 보도록 할 건데요. 두 과는 수시나 정시 모두 심플해요. 그래서 모든 실기가 포함된 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고요. 수시에서는 산업디자인과는 20명, 그리고 공예과는 23명을 선발하고 있고요. 두 과 모두 반영 비율이 내신 30, 실기 70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고요. 내신에는 교과 성적이 90, 출결이 10% 이렇게 반영됩니다. 그리고 반영 과목은 국어, 영어, 교과가 필수로 반영이 되고요. 사회랑 수학 중에 선택해서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작년도 경쟁률은 산업디자인학과가 44.96대 1이었고요. 공예과가 23.7대 1 경쟁률을 보였었고요. 두 과 모두 실기는 기초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신여대 기초 디자인은 경희대랑 마찬가지로 소묘를 포함한 전형이고요. 다른 점은 4절에 이제 2장을 그리게 되고요. 그리고 5시간 시험으로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장에는 제시된 이미지를 그대로 소묘를 하고요. 두 번째 장에는 제시된 사물을 활용해서 조건에 맞게 화면을 구성하고 채색하게 됩니다. 지금 아까 방금 이제 소묘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경희대도 비슷한 형태인데 좀 차이를 좀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마 제일 큰 차이는 채점 방식에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소묘랑 디자인이 한 장에 한꺼번에 그려지기 때문에 하나의 점수를 받게 됩니다. 근데 성신여대는 소묘와 디자인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여러 상황들이 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성신여대 입시 설명회를 좀 참석을 했었는데요. 그때 보면은 소묘, 디자인 각각 치우수작을 3장씩 공개를 했었어요. 근데 각각이 이제 수험 번호가 다른 총 6명의 그 그림을 공개를 했었거든요. 이런 상황들을 좀 보았을 때 소묘나 디자인 어느 한쪽에 좀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고 또 상대적으로 다른 한쪽에 B+대의 점수를 받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합격 평균점에 도달할 수 있는 경우들이 좀 종종 생기게 되고요. 실제로 다른 실기를 준비하거나 아니면 실기를 병행해서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도 뭐 디자인은 다소 부족하지만 소묘력이 좋은 학생들이 합격한 경우도 좀 종종 있어요. 그래도 가장 좋은 거는 소묘와 디자인이 좀 골고루 실기력을 갖추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어느 것 하나 좀 게으르지 않게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다 잘해야 된다. 그건 똑같다. 봐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산디과하고 그 다음에 공예과 작년도는 어떻게 문제나 출제 경향이 어떻게 됐죠?
작년도 산업디자인과 수시 주제는 안경하고 네. 그리고 속모양 라이터 그리고 자동차 모형이 함께 출제가 되었었고요. 네. 공예과는 투명 우유병 그리고 각이진 와인잔 네. 그리고 구겨진 은박지가 출제되면서 상당히 좀 난이도가 있는 네. 문제들이 좀 출제가 되었습니다. 네. 이전에는 제시물이 하나나 아니면 저희가 일반 생활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제시물들이 많이 출제됐었는데요. 2018년도 이제 정시부터 네. 점점 이제 난이도를 올려서 변별력을 좀 갖추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고요. 네. 2, 3년 전만 하더라도 좀 디자인적인 그 그래픽 요소나 아니면 조형적인 부분들이 강조된 그림들이 많았었거든요. 네. 근데 하지만 요새 이제 학생들을 보면 기본기가 좋고 그리고 과감한 레이아웃이나 아니면 직관적인 표현들이 네. 좋은 그림들이 많이 합격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성신여대 하면 또 생각나는 게 뷰티 산업학과잖아요. 네. 관심도 되게 많고 네. 좀 인식의 차이가 굉장히 좀 달라졌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뷰티 산업학과는 선발이 학생부 종합 전형도 있고 실기 전형도 있어요. 네. 학생부 종합 전형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학생부 종합 전형에 해당하는 전형이 네. 학교 생활 우수자 전형하고 네. 자기주도 인재 전형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각각 5명씩 네. 선발을 하고 그리고 고른기회 전형으로 2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학교 생활 우수자는 1단계에서 서류평가로 3배수의 인원을 선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60, 그리고 면접이 40%로 최종 인원들을 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서류는 학생 기록부만 들어가고요. 인성 20%, 네. 전공 적합성 20, 학업 역량 40, 발전 가능성 20%로 평가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면접은 입학사정관 2명과 지원자 1명이 10분가량 진행되고요. 학생부에 근거한 사실관계 확인 면접이기 때문에 따로 준비된 공통 문항이나 질문은 없습니다. 네, 평가 항목은 인성 20, 전공 적합성과 학업 역량이 50, 그리고 발전 가능성이 30%로 진행되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최종 인원들을 선발하게 됩니다. 네. 그럼 경쟁률이 굉장히 높죠? 네, 그래도 학생부 종합전형 치고 좀 높은 편인데요. 네. 전년도 경쟁률이 네. 19.5대 1 정도 네, 됐었어요. 네, 그리고 지원자의 전 과목 내신 평균 등급이 4.21 정도 됐고요. 최종 등록자의 내신 평균 등급이 3.06입니다. 네. 내신 교과가 이제 정량화돼서 반영되는 건 아니지만 네. 3등급 정도의 성적대는 갖고 있어야지 경쟁력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자기주도 인재 전형인데요. 네. 이 전형은 2020년도에 새로 생긴 전형이에요. 그래서 반영 비율은 1단계 서류평가 100이고요. 네.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60, 면접 40, 그리고 학교 생활 우수자랑 같은 반영 비율로 학생들을 좀 뽑고 있는데요. 준비되는 서류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일단 자기소개서가 좀 먼저 추가가 되고요. 네. 평가 항목도 인성 20, 전공 적합성이 40, 그리고 학업 역량이 20, 발전 가능성이 20%로 학교 생활 우수자랑 비교해봤을 때 전공 적합성이 조금 더 높은 편으로 반영이 되고요. 그 밖에 이제 국가보훈 대상자, 농어촌 학생, 특성화 고교 출신자에게 해당되는 고른기회 전형을 이제 2명을 선발하고 있고요. 네. 학생부와 자기소개서가 이제 서류로 필요하고 네. 그리고 나머지 평가 방법은 학교 생활 우수자와 같습니다. 그 밖에 이제 어학 우수자로도 4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실기 전형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되겠죠? 네. 네. 뷰티 산업학과에서 실기 전형은요, 내신 30, 실기 70으로 16명의 인원을 선발하고 있어요. 내신 반영 과목은 국어, 영어, 그리고 사회 또는 수학으로 다른 실기 전형들과 똑같고요. 네. 전년도 경쟁률은 21.15대 1로 조금은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실기는 사고의 전환을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는 게 좀 특징이고요. 전년도 주제는 메이크업 브러쉬가 출제되었고 과거와 미래라는 주제로 이제 출제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수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정시로 좀 넘어가도록 하죠. 정시 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정시 가군에서는요, 순수 계열인 동양화, 서양화, 조소가 이제 인원들을 선발하고 있고요. 나군에서는 공예과와 그리고 뷰티산업학과가 인원들을 선발하고, 다군에서는 산업디자인과가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정시에서 이제 좀 군별로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면요, 나군에서는 수능 40, 실기 60으로 공예과가 35명, 뷰티산업학과가 8명을 각각 선발하고 있고요. 전년도 경쟁률은 공예과가 7.94대 1, 그리고 뷰티가 7.38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요.
수능 반영 과목은 국어, 영어, 수학, 탐구 두 과목 중에서 상위 세 과목이 네. 같은 비율로 반영하게 됩니다. 아. 지원 성적대가 궁금하실 텐데요. 네, 전년도 공예과는 수능 네. 100분위 평균 79.78 정도였고요. 뷰티 산업학과가 75.58 정도의 100분위 평균을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실기 주제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공예과 같은 경우에는 피자 칼과 투명 알약 보관함이 출제되었고요. 네. 수시 주제에 비해서는 상당히 무난한 난이도의 문제가 좀 출제되었고요. 네, 뷰티 산업학과는 화장품 박스에 팩트 화장품이 열려있는 이미지가 출제되었고요. 이미지 변화라는 주제가 나왔습니다. 이전까지는 아니었지만 수시, 정시 모두 전공하고 관련된 그런 제시물들이 출제되는 것을 좀 눈여겨볼 만합니다. 네. 자, 이제 나구는 살펴봤어요. 네. 다구는 살펴봤는데 네. 다구는 학교들이 별로 없잖아요. 네네. 근데 굉장히 소중한 건데 네. 산디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산업디자인과는 40명의 인원을 다군에서 선발을 하고 있고요. 네. 수능 반영 비율은 나군에 있는 과들과 조금 차이가 있어요. 네. 수능이 45%, 실기가 55%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고요. 수능 반영 과목은 똑같이 4개 영역에서 상위 3개 영역을 네. 같은 비율로 반영하고 네. 있습니다. 전년도 경쟁률은 10.73 대 1이었고요. 네. 수능 100분위 평균은 84점이었습니다. 아, 높네요. 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인기 학과기도 하고요. 아, 네. 네. 그리고 나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대, 덕성, 서울여대, 경희대 등 이렇게 좀 다양한 학교로 이제 학생들이 좀 분포가 될 수 있는데요. 나군 같은 경우에는 선택의 폭이 좀 그렇죠. 넓지 않아요. 네, 그래서 동덕여대나 네. 당국대, 성신 이제 이런 상위권 학생들이 조금 더 몰릴 수밖에 없게 네. 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성적대가 확실히 다군이 어렵다. 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네요. 네. 전년도 실기 주제는 어땠나요? 제시물은 벌집 모양의 타공이 된 도자기였고요. 주제는 제시된 이미지의 표면 패턴과 네. 표면 형상으로 의자를 디자인하시오라는 주제가 출제되었어요. 2015년도에서 16년도까지는 산업디자인이나 공예과에서 가방, 탁상용 시계, 네. 그리고 우주 왕복선, 알라도 의자를 디자인하라는 문제가 나왔었는데요. 네. 그 후에는 기초 디자인이 좀 더 일반화되면서 통일과 변화라든지 별다른 주제가 없는 그런 기초 디자인 형태로 좀 바뀌었었어요. 네. 다군에서 이제 산업디자인과가 다시 주제어가 출제된 문제를 보였는데요. 다군에서 아무래도 기초 디자인과 그리고 기초 소양을 했던 학생들을 함께 흡수하기 위한 위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소묘라는 기본적인 실기를 포함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재현작들을 좀 살펴보면요. 기초 소양의 형태를 띠고 있는 그림들이 상당히 많은 편이고요. 네. 거기에 이제 포함이 돼서 기초 디자인 같은 원래 형식을 띠고 있는 합격작들도 대다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수한 학생들을 좀 뽑기 위해서 네. 입시 설명이라든지 홍보라든지 네. 아니면 여러 방면에서 좀 많이 생각하고 있는 대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네. 같은 선발에서는. 네. 자, 그럼 2020학년도 입시는 이제 올해 치러지지만 네. 2021학년도도 네.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변화 내용들이 꽤 대학마다 좀 있단 말이죠. 네. 성신여대는 이제 발표를 했죠. 네네. 네. 변화가 있나요? 산업디자인과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부분이 거의 2020년도랑 비슷하고요. 네. 공예과랑 뷰티산업학과 같은 경우는 조금씩 있어요. 네. 가장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좀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선발 인원에 대한 부분이고요. 네. 두 번째는 뷰티산업학과의 수시 반영 비율이 좀 달라졌어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정시 반영 비율이 조금씩 달라진 아주 부분들인데요. 큰 변화는 아니에요. 네, 조금씩 달라진 세부적인 부분들이고요. 네. 먼저 선발 인원 같은 경우에는요. 공예과가 수시랑 정시에 선발했던 인원들을 바꿔서 선발을 하게 돼요. 네. 원래는 수시에서 23명, 그리고 정시에 35명을 네. 선발했었는데요. 2021학년부터는 수시에 35명, 네. 그리고 정시에 23명을 선발하게 되고요. 네. 뷰티 산업학과 같은 경우에는 수시 모집에서 실기가 2명이 빠진 14명을 선발하게 되고요. 네. 어학 우수자 전형이 폐지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기는 6명의 TO를요. 학교생활 우수자에 1명이 추가돼서 총 6명을 선발하게 네. 되고요. 2020학년도에 새로 생긴 자기주도 인재 전형에 5명을 추가해서 총 10명의 인원을 선발하게 됩니다. 네. 두 번째는 수시에서 이제 뷰티 산업학과의 반영 비율 변경인데요. 학교생활 우수자의 서류평가가 학생부와 그리고 자소서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확대가 되고요. 서류평가 100% 단일 전형으로 실시가 됩니다.
뷰티 산업학과의 수시 실기 비율 또한 네. 변화가 되는데요. 네. 지금은 실기 70%, 학생부 30%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는데 2021학년도부터는 실기 55%, 네. 학생부 45%로 네. 학생부 반영 비율이 조금 더 높았나요? 높아지게 네.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시 반영 비율 변경인데요. 공예과랑 뷰티 산업학과 모두 현재 수능 40, 실기 60%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어요. 네. 하지만 2021학년도부터는 뷰티 산업학과가 수능 70%, 실기 30%로 수능에 대한 반영 비율이 조금 더 올랐고요. 네. 공예과 같은 경우에는 산업디자인과랑 마찬가지로 수능이 55%, 그리고 실기가 45%로 학생들을 선발하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약간 학과 성적에 대한 수준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지금 생겼네요. 네, 그렇죠. 특히 뷰티 산업학과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제 그 분야를 선도하는 새롭게 이제 개척하는 학과인데 그렇죠. 4년제 대학, 주요 네. 대학에서 그 어느 정도 자리 잡아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성신여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네. 마지막으로 이제 학생들한테 해주실 말씀이 또 짚어봐야 되는 내용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공예과나 산업디자인과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수시, 정시 모두 실기를 통해서만 그 학과에 갈 수 있다는 점을 좀 포인트를 잡아서 실기력에 대한 부분들을 확실히 보강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성신여대에 저희가 진학할 수 있는 세 가지 학과 모두 소묘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좀 명심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소묘에 대한 비율 자체가 좀 높고요. 그리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소묘에 대한 준비가 미리 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업디자인과나 공예과 같은 경우에는 학과 명칭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전공들을 조금 더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뷰티 산업학과는 희귀성이 있는 학과이기 때문에요. 전공에 대한 이해도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저희 합격생들 같은 경우에는 전공 선배에 만나면서 학과 졸업생이 황혜정 뷰티 디자이너를 만났던 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다고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대학을 다니는 지금까지도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당시에 뭐 전공에 관련된 뭐 강연을 들을 뿐만 아니고요. 뭐 강연이 끝나고 나서 입시나 아니면 전공에 대한 뭐 진로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많이 물어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조언들이 지금까지도 많이 도움이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양하고 탄탄한 준비들이 합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배들이 먼저 간 길을 이제 참고해서 가게 되면 큰 도움이 되고 또 동기부여도 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하는 이유도 되죠. 올해도 성신여대 지원하는 학생들이 많나요? 아무래도 경희대와 성신여대를 같이 준비하는 학생들이 잘 생길 것 같습니다. 올해도 이제 좋은 성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오늘 설명 또 감사드립니다. 자, 성신여대에 대해서 오늘도 얘기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